그리고 공격 차단하는 방법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단순히 얼럿을 드랍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룰스 파일을 보면 대부분의 룰은 얼럿이 앞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얼럿이라고 나와 있는 액션 부분을 드랍으로만 바꾸면 다 이게 그냥 그대로 차단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그래서 얼럿을 드랍. 예전에 배운 걸 이제 복습하게 되면 패스라는 건 그냥 패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랍은 말 그대로 차단하는 거고, 리젝트는 소스까지 가서 그 소스를 차단하는 거죠. 소스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 패켓도 버리지만 그 소스도 차단을 하게 되고, 얼럿은 단순히 그냥 경보를 띄워주고, 그리고 이것을 로그 파일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에서 파일을 이제 추출할 텐데, 네트워크에서 파일을 추출할 때, 왜냐하면 파일을 추출해 가지고 이제 뭐 분석하거나 뭐 포렌식 자료로 쓰거나 할 때 이제 파일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카타는 1.2 버전부터 HTTP 세션에서 파일 이름이나 특정 파일의 그 시그니처를 인식해서 파일을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출한다는 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NIC 오프로딩 기능을 비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ym install either tool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ym이라는 것은 페도라에서 설치하기 위한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페도라를 설치하면 페도라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될 경우에 그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만 그때그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만 먼저 설치가 되고, 추가로 설치하고 싶을 때는 ym install 그리고 뒤에 이제 패키지 명을 입력을 해서 하게 되면 페도라의 기능들 중에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ither to를 일단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먼저 패켓을 캡처하기 위해서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죠. 그걸 카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either to -k either 0이라고 하면 요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패킷들을 다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ither 0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fconfig 슬래시 all이라고 하면 현재 인터페이스 명이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네트워크 카드가 이제 하나가 있을 때는 뭐 0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either 1, 세 개다 either 2까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와이어리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또 와이어리스 인터페이스 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보를 참고해 가지고 여기 참고해서 on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off로 이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srikata.yaml 설정 파일에서 파일 스토어 파일 로그 부분의 기능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열면 파일 스토어 부분에 enable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yes로 바꿔버리면 파일 스토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로그도 yes를 하면 이걸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files.rule에
파일 추출을 위한 룰을 설정을 해야지 파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스 룰스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파일에 대한 룰이 이미 정의되어 있고요. 원하는 형태를 간단하게 수집하는 경우에는 주석만 해제하면 룰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샵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JFIF 파일에 대한 그 추출을 하고 싶다. 그럼 이걸 없애면 되고, ZIF 이거 없애면 되고, 핑 이거 없애면 되고,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exe 파일도 추출할 수 있도록 그 alt http any 앞에 샵으로 추적 처리한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exe 이 실행 파일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을 그 sricata.yaml 파일에서 찾아서 이 주석을 제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정을 제대로 했으면 그 etc 디렉토리 밑에 바 밑에 sricata의 fast.log 또는 files-json.log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일 추출 기능을 활성화한 후에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이 HTTP 프로토콜에서 파일이 탐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라는 명령이 이제 바로 여기다 보여주는 거죠. cat하고 fast.log 하게 되면 HTTP 프로토콜에서 파일이 탐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파일은 /log /sricata 파일스에 저장자가 메타 파일로 함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캣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리카타 파일 추출 기능을 응용을 해서 네트워크상에서 악성 코드를 갖다가 추출해서 분석하게 되면 그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고 지속적이고 그 지능화된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분석을 하면 어디에 정말 이게 타겟이 뭐고 얼마나 자주 시도하고 왜 이런 걸 시도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다음 중 어떤 파일을 이용을 하면 APT 공격에 대한 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뭐뭐다 메타 파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메타 파일을 분석해 가지고 APT 방어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스놀비인데 이 스놀비는 네트워크 관제를 웹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도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다 웹 기반으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웹을 지원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지죠. 왜냐하면 매번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새로 깔아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브라우저가 대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웹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개발을 된 것이 스놀비인데, 앞으로 이제 웹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죠. 웹하고 앱입니다. 그래서 웹과 앱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랭귀지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을 만들면 그 앱을 통해서 웹으로 변환시켜주는 그 변환 툴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스놀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IDS 엔진하고 GIT, 루비, 레일스, 이미지 매지크, 그리고 이거 WK-HTML 탑 DF가 이제 필요하고, 설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RPM-UVH 그리고 경로명을 써주게 되면 이제 설치가 되고,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웹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치, 그 다음에 DB 관련된 MySQL, 그리고 보안 관련된 보안 프로토콜, 그러니까 오픈 SSL,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막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각종 뭐 라이브러리 파일들, 요거는 이제 한 번에 다 설치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PDF 레포트 기능을 받기 위해서는 요 WK-HTML 탑 DF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가끔씩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솔비에서 PDF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요거 WK-HTML 탑 DF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방법은, 이건 유닉스에서 시간이 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temp 임시 디렉토리를 간 다음에 YEM이라는 건 패키지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YEM install, 그리고 뒤에 설치하고자 하는 패키지 명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데, 이 패키지 명이라는 것을 많이 모를 때는 YEM list 패키지명 앞에 대충 쓰고 뒤에 별표 하면 유사한 패키지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패키지명을 입력을 해야지 설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웹에서 이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RPM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루비랑 RPM, 레일스 설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커맨드 CURL, 뭐 SSL 하고 주소 쓰고 인증키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RPM 설치하고 RPM 설정하고, 그 다음에 루비 1.93을 설치하고, 레일스 GEM이라는 그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설치하고, 번들러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솔비라는 것은 웹 모니터링 도구이기 때문에 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치 웹 서비스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YEM install-y httpd인데, 이 d라는 뜻이 이 데몬이라는 뜻이죠. 데몬. 그래서 그 데몬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서비스 httpd 하고 스타트 하면 웹 서비스가 구동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웹 디렉토리에 HTML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그 웹 디렉토리에 있으면 그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재부팅 시에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는 체크 config httpd on이라고 하면 재부팅 시마다 매번 그 웹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서비스 설치는 그 www는 일종의 그 웹서버의 웹서버를 구성할 때 이게 하나의 홈 디렉토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 IP로 접속을 했을 때 그 접속할 때 제일 먼저 가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겟 해서 이 마스터 파일을 다운을 받고 원집을 통해서 압축을 풀고 이 파일을 이 스놀비라는 디렉토리를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압축을 이제 푸는 거죠. 그리고 웹이라는 거는 항상 그 DB랑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 DB가 이제 MySQL이죠. 그래서 MySQL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먼저 디렉토리를 이동한 다음에 MySQL을 스타트하고 MySQL-u root-p 하고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유저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솔비 계정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쓰고 복사하고 그리고 VI 에디터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솔비 구동에 필요한 또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들을 yum-y install java develop 해서 이걸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번들러는 루트 계정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들러 인스톨을 하고 gm 업데이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은 레일스에 먼저 환경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번들 exe 레일 서버 -e 프로덕션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7.0.0.1 그러면 바로 그 아까 설정했던 www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index.html 파일이 먼저 접속이 되겠죠. 그래서 본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3000이라는 건 3000 포트 번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메일은 이렇게 설정이 되고 패스워드는 솔비라고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패스워드는 바꾸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디폴트 패스워드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미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계정 해킹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솔비도 이제 자동 시작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SE 리눅스라는 기능을 먼저 비활성화하고 재부팅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VI 에디터로 들어가서 SE 리눅스로 들어간 다음에 SE 리눅스 부분을 디스에이블드로 표시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패신저 모듈 설치를 하기 위해서 gm 업데이트, gm 인스톨 패신저, 그 다음에 패신저 인스톨 아파치 모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경로를 확인한 다음에 요거까지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솔비 자동 시작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http.config 설정 파일하고 http config에서 virtual host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http.conf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 파일을 열고 이 파일을 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자동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http config에 virtual host를 설정하는 방법은
그쪽 버추얼 호스트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솔비를 이제 자동 시작 설정을 하기 위해서 웹 서비스를 재구동해야 되죠. 컨피그 파일을 바꿨으면 이 리스타트 방식으로 다시 실행을 해줘야지 그 변경된 컨피그 파일이 적용이 되죠. 서비스 httpd 리스타트 하면 되고, 위 과정을 통해서 솔비로 스리카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리카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유닉스 버전인데, 여러분이 별도의 유닉스 머신이 있으면, 유닉스나 리눅스 머신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 OS를 OS를 이제 새롭게 다 깔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걸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윈도우 머신에다가 그 리눅스를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보면 알겠지만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가 이제 부족하고 하드디스크가 적으면 제대로 잘 안 돌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 사양으로는 하여튼 8기가 이상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한 256기가 이상은 돼야지 이 리눅스를 윈도우에서 설치해서 사용하기가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시스템이 멈춰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리카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그 VM웨어의 그 VM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버전은 16이고요. 제가 이거를 여기 링크를 걸어 놨는데, 여기는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해서 여러분이 다운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운을 받아야 되고요. VM 워크스테이션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페도라를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도라를 다운을 받아서 그것을 설치하면 됩니다. 먼저 한번 여기에 구글 클래스룸으로 접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페더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있죠. 이건 ISO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인데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이 파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 1기가 정도 넘고, 이것도 이건 VM 플레이어인데 윈도우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을 갖다가 여러분이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저는 이제 미리 깔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은 여기서 Create New Virtual Machine이라고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 디스크 이미지, 요 페더라 있죠. 요 페더라를 여러분이 로컬 디렉토리 다운 받아가지고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요 이름을 줍니다. 요 이름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이름을 주고, 이 로케이션은 여러분이 이 가상 머신에서도 계속 용량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가상 머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 어떻게 쓸 거냐, 20기가씩 잘랐을 거냐, 아니면 하나로 통째로 쓸 거냐, 이거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커스터마이즈드 세팅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잘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제 8기가인데 8기가 때문에 보면 맥시멈 레코멘드드 메모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맥시멈대로 해주면 좋긴 한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안 돌아가는 수가 있죠. 기존 윈도우가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레코멘드 메모리 이상으로만 해줘야 됩니다. 이거 밑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느려지고 복잡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설정을 잘 해주면 되고, 프로세스도 여러분이 적당히 좀 많이 줘야지 별 무리 없이 됩니다. 그리고 시리카타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커맨드 프롬 상에서 시리카타라고 치게 되면 리스트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